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이 굽힌 코너 닫기와 상 굽힌 코너 닫기, 그리고 법성 컷아웃과 굽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웠고 이제 이 굽힌 코너 닫기와 상 굽힌 코너 닫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굽힌 코너 닫기와 상 굽힌 코너 닫기는 일단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도구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자, 철판을 접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탄성 때문에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철판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힘이 모서리 쪽에 가장 많이 분포되게 되는데,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탭과 플랜지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100인 플랜지를 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과 100으로 만들고, 자, 두께는 1mm고 여기다가 이제 플랜지를 한번 줘볼게요. 자, 플랜지도 그냥 기본 옵션으로 해서 자, 한 30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에, 자, 이렇게 두 개의 플랜지가 딱 만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그 플랜지가 생성된 모서리 쪽인데 이쪽에 탄성의 힘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형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찌그러진다든가 틀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어떻게 탄성을 제거해 줄 건지 하는 옵션이고요. 자, 일단 이 굽힘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곡된 부분이 두 개일 때 사용을 하고요. 자, 3 굽힌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절곡 부분이 3개가 만나는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굽힌 코너 닫기로, 자, 이제부터 얘를 줘볼 텐데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옵션을 하나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겹침이 있고요. 여기 닫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일단 겹침으로 두고 절곡된 부분과 그리고 절곡된 부분을 하나 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구멍이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여기 옵션에서 총 7가지의 메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열기로 두고, 자, 기본값으로 두고 열기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겹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이 좀 더 연장돼서 다른 한쪽과 겹칠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코너 닫기라는 게 있어요. 자,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는 게 아니라 형상의 끝부분이 딱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정 간격만큼 안쪽으로 좀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0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0.5라는 값을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0.5mm만큼 갭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겹침할 때도 동일해요. 겹침할 때도 보면은 여기 갭이 있죠. 그래서 갭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 공간을 줄 수가 있고요.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 비율에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자, 중첩 비율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의 길이가 약간 줄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값으로 중첩 비율은 1, 그리고 갭은 0으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용접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형상이 겹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고, 자, 그 다음은 닫힘을 한번 볼게요. 닫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끝부분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공간이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원형 컷아웃. 원형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원형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직경 아니면은 옵셋을 주게 되면은 이 모서리의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거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자, 직경 같은 경우에는 커질수록 당연히 구멍이 커지겠죠. 이렇게. 자, 갭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주고 직경은 뭐 10으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U자형이 있습니다. U자형 같은 경우에는 자, U자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직경. 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V자형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자, V자형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U자형과 V자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접어놨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 펴게 되면은 조금의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U자형이냐 V자형이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필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를 할 때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정사각형. 얘 같은 경우에도 닫기와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닫기와는 조금 다르죠.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굽힌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7가지 총 유형이 있고요.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대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 굽힌 코너 닫기를 해볼 텐데요. 자, 상 굽힌 코너 닫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절곡 부위가 3개가 만나야겠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플랜지 사이에 제가 플랜지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가 히스토리를 추가하고 싶다. 자, 여기 중간에다가 히스토리를 추가하고 싶다. 자, 전 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강의에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플랜지 1번 모델링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사이에다가 그 히스토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랜지 2번까지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절곡 부위가 3개가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틈을 만들어 줘 볼게요. 자, 틈을 만들 때에는 여기다가 45도라는 각도를 줄 겁니다. 플랜지에다가. 자, 45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 잠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형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판금 환경에서 형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끝에 모서리가 2개의 프로파일로 생성이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거할 때는 프로파일 편집을 들어가면 되겠죠. 프로파일 편집에서 자, 트리밍으로 아니면 코너 트리밍으로. 자, 코너 트리밍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트리밍으로 그냥 제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3개의 절곡 부위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절곡 부위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상 굽힌 코너 닫기를 해줄 거예요. 자, 상 굽힌 코너 닫기를 해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절곡 부위 2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 자, 틈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만나는 절곡 부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의 절곡 부위와 이쪽의 절곡 부위.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굽힌 코너 닫기를 주겠다. 그 다음 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고요. 여기서 닫힘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메꿔져 버립니다. 그 다음 원형 컷아웃.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에러 메시지가 떴죠. 자, 그 이유는 직경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경을 한 10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 모서리 쪽에 그 강하게 발생하는 탄성을 좀 제거할 수가 있어서 형상의 변화를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국내 업체에서는 뭐 용접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접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컷아웃이라는 메뉴를 알아볼 텐데요. 자, 판금 환경에서 자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여기 보면은 법선 컷아웃과 컷아웃이 있어요. 자, 컷아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구멍 하단에 있는 메뉴고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법선 컷아웃으로 일단, 자, 법선 컷아웃으로 컷아웃을 진행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을 잡아주고, 자, 그 다음 프로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요. 자, 약간 저는 비스듬히 잘라볼게요. 그 다음 평행하게, 자, 얘와 얘가 평행하다. 그 다음 완전 구속은 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되겠죠. 자, 일단 복사를 해두고, 자, 얘를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닫기를 누르면 이제 형상이 잘라지겠죠.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컷아웃이 있어요. 자, 컷아웃으로도 한번 옆에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똑같은 모양으로 대략 비슷한 위치에, 자, 높이가 대략 비슷하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프로파일로 동일하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위치도 동일하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정면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면에 수직이게끔 잘려져 있고요. 얘는 그냥 프로파일 그대로 대각선 모양으로 잘려져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자, 여기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보면은 철판의 두께, 철판에서 이제 수직이게 잘리게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도.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냥 일반 컷아웃은 그냥 프로파일 모양 그대로 잘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철판을 절곡하기 전에 잘라내고 접었느냐, 아니면은 형상을 접고 나서 잘랐느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 철판을 절곡한 상태에서 자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선 컷아웃을 판금 환경에서는 무조건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나는 그냥 일반 컷아웃을 쓰고 싶다. 그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철판은 항상 절곡하기 전에 모양을 잘라놓고 절곡을 한다는 점. 그래서 법선 컷아웃을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일시적으로 펴볼 텐데요. 자, 내일 알아볼 도구인데 굽힘 취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굽힘 취소라는 메뉴로, 자, 얘를 일시적으로 잠깐 펴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잘못 눌렀죠. 자, 굽힘 취소로, 자, 이렇게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펴져 있는 상태에서 법선 컷아웃이죠. 자, 법선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잘랐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컷아웃. 컷아웃은 지금 잘라진 상태에서 자르고 그 다음 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비스듬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컷아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법선 컷아웃이라는 메뉴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굽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굽힘이라는 메뉴는 약간 플랜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자, 어떠한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굽힘. 자, 굽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탭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절곡을 주는 거예요. 자, 탭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절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을 그려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대각선 하나.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하는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어느 쪽을 굽히겠느냐. 이쪽을 굽히면은 이 형상이 아래쪽으로 굽혀질 테고요. 자, 이쪽을 선택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아래쪽이든 위든 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좁은 쪽. 자, 좁은 쪽을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90도로 접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을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다른 각도로.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측면. 자, 이동 측면은 마찬가지로 둘 중 아무 곳이나 한 곳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동일한 좁은 쪽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절곡을 할 건지 아랫방향으로 절곡을 할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형상을 유지한 채로, 자, 탭에 대한 형상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절곡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굽힘이라는 메뉴까지 알아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제가 한 가지 좀 유용하게 쓰일 만한 도구를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이거는 소성 변형에서 알아봤던 메뉴들 중에서, 자, 딤플과 루버, 드로운 커더, 비드, 거셋이 있었죠. 소성 변형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엠보싱이라는 메뉴를 알아볼게요. 자, 엠보싱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판금 환경에서 만들기 힘든 그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반구 모양으로, 자, 반구의 모양으로, 자, 이렇게 반구의 모양으로 얘를 찍어 누르고 싶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어떠한 도구로도 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딤플로도 힘들고요. 그리고 루버나 드로운 커더, 비드 마찬가지로 다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반구 모양으로 철판을 한번 찍어 눌러 볼게요. 자, 그럴 때는 일단 먼저 상대 형상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자, 기본적인 탭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탭이 필요하고 반대 형상이 하나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바디, 이제 멀티 바디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디 추가를 누르고 이제 파트 환경이냐 판금 환경이냐 먼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환경으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구 모양을. 자, 그 다음 초기 바디. 지금 초기 바디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려져 있는 바디를 말하고요. 자, 이거는 그냥 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새로 만들 바디 구 모양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구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주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름이 표시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 모양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반구 모양이 아니라 그냥 구 모양을 만들게요. 자, 회전 도구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고 회전 축을 지정해 준 뒤에,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구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영상을 만들어 주고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주냐면은 엠보싱을 해주면 되는데, 자, 다시 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디 활성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한 뒤에 여기서 딤플 하단에 엠보싱. 자, 얘는 무조건 멀티바디 하나가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엠보싱으로 먼저 대상 바디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대상 바디라고 하면은 형상의 변화가 일어날 바디. 자, 철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반구 모양을 선택을 반구 모양이 아니라 구 모양이죠. 자, 죄송합니다. 자, 구 모양을 선택을 해주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에 딱 맞게끔, 자,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약간의 공간을 주고 싶다. 그럼 간격을 주시면 돼요. 자, 간격을 예를 들어서 5로 줬다. 자, 5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구 형상보다
5mm 큰, 자, 5mm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윗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 잘못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방향이라는 옵션으로 얼마든지 형상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께를 줄 거냐 아니면 주지 않을 거냐 해서 얼마든지 형상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 얘를 만약에 어셈블리에 던지게 되면은 얘가 똑같이 표현될 거예요. 구가 아마 어셈블리에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자, 꼭 필요하지만 그 형상에는 표시 안 하고 싶을 때는 제가 항상 컨스트럭션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그래서 스케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멀티바디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얘를 컨스트럭션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는 어셈블리나 도면에서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컨스트럭션 바디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기 힘든 형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